엑셀 PT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고 셀 서식을 이용한 시간의 표현 방법과 시간과 날짜의 연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사용하실 때 날짜와 시간 부분은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꼭 익히셔서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엑셀에서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하루는 숫자 1로 표현이 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하루는 1로 표현되고 값은 숫자 1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은 하루를 24로 나눈 것, 즉 1시간은 오른쪽에서의 숫자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분은 하루를 24로 나눈 것을 60으로 나눈 게 분으로 표현되고요. 그것을 다시 60으로 나눈 게 초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엑셀에서의 시간의 개념의 전부입니다. 이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시간에 대해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시간에 대한 연산이나 개념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엑셀에서의 시간의 표현입니다. 시간의 표현은 셀 서식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와 월과 일과 시간과 분과 초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셀 서식에서 일반으로 바꾸면 이런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 숫자를 다시 날짜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2020년 01월 05일 20시 15분 13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을 이렇게 해놨는데 초 부분은 없어지고 위와 다르게 년, 월, 일 이런 글자가 없죠.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홈에서 표시 형식에 있는 사용자 지정에서 기타 표시 형식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연도는 2년이니까 YYY 4개 그리고 따옴표를 넣어주시고 한글로 년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한 칸 띄고 월을 두 자리로 표현을 할 거니까 월인 mm을 넣어주시고 따옴표로 월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칸 띄시고 1이니까 day겠죠. 그래서 dd 두 자리로 표현을 할 거니까 dd를 넣어주시고 따옴표로 1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한 칸 띄어서 시간을 표현할 거니까 hh 넣어주시고 시 한 칸 띄고 분을 표현할 거니까 mm 넣어주시고 분 그리고 한 칸 띄고 ss 초를 입력해 주고 한글로 초를 입력해 준 다음에 따옴표를 닫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위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셀 서식에서 일반으로 변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현이 돼요. 즉 기본적으로 날짜와 시간도 역시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숫자로 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날짜만 표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홈에서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 그리고 또는 자세한 날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표시 형식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저희가 만들 수도 있겠죠. 연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월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1을 넣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 위와 같이 표기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일반 표기에 있는 숫자를 가져와서 시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타 표시 형식에서 이번에는 시간에 오셔서 시간으로 표시된 부분만 가져와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전자시계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시간과 분이 나왔죠. 이거를 위에 있는 형태처럼 바꾸시려면 기타 표시 형식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에서 시, 분, 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아까처럼 시간과 분과 초를 직접 입력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위와 같이 나오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엑셀에서의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도와 월과 일과 시간과 분과 초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일에 대한 부분은 뒤에 예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워볼 방법은 시간의 연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도 연산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은 시간이나 날짜도 숫자로 인지하기 때문에 연산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산을 할 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산하려는 시간의 대상이 24시간을 넘는다거나 날짜가 넘어가서 표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오셔서 시간 부분을 대괄호로 묶어주시면 소요 시간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소요 시간에 함수를 봤더니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뺀 게 소요 시간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비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시간에서 작은 시간으로 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위에서 봤던 것처럼 연도와 초까지 나오는 걸로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출근 시간은 1900년 1월 1일 8시인데 퇴근 시간은 1900년 1월 6일 17시네요. 5일이 넘어간 시간인데 소요 시간은 9시간으로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소요 시간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려면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시간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을 대괄호로만 묶어 주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129시간으로 바뀌었죠. 소요 시간의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의 부분을 대괄호로 묶어 주신다든지 분의 부분을 대괄호로 묶어 주시면 분을 기준으로 하는 소요 시간이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소요 시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워볼 부분은 시간도 연산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요 시간이 20분 정도가 걸리는 어떤 작업이 있는데 이거를 5번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소요 시간을 연산할 때 저희는 횟수와 소요 시간을 곱하면 총 소요 시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0분을 5번 곱했더니 1시간 40분, 100분이 나왔죠. 그래서 곱하기 연산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소요 시간이 50분 걸리는 작업을 5회로 나눠서 한다면 몇 분이 걸리는지를 알아보려면 시간을 횟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랬더니 10분으로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처럼 시간도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제가 굉장히 간략한 형식의 출근부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하나하나 항목에다가 데이터를 채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날짜는 2020년 01월 02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쭉 채워서 자동 채우기를 할게요. 표가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테두리를 수정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요일을 입력을 할 건데, 요일을 입력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일을 날짜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기타 표시 형식으로 오셔서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 부분을 수정을 할 건데, A를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3개를 넣었더니 목자로 바뀌었고, 4개를 넣었더니 목요일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목요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복사해서 전체에다 붙여놓고 테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요일이 나오게 되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텍스트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인데, 먼저 날짜가 있는 셀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콤마를 눌러주시고, 방금 사용자 지정에서 셀 서식을 지정할 때 A를 4개를 넣었잖아요. 똑같이 A를 4개를 넣어주고 따옴표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목요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 붙여 넣으면 요일에 대한 산출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출근 시간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출근 시간을 입력하기 전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표시를 해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건데, 먼저 홈에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규칙 관리로 들어옵니다. 규칙 관리에서 새 규칙을 눌러 주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수식 입력창에 수식을 입력할 건데,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인 경우에는 셀 바탕에다가 색깔을 넣을 거니까 5어 함수를 넣도록 할게요. 5어를 입력해 주시고 괄호를 연 다음에 weekday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괄호를 연 다음에 날짜가 있는 셀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날짜는 B열에만 들어 있으니까 B열을 열 고정을 시켜 줄게요. 열 고정을 하는 방법은 F4키를 눌러서 열 번호, 즉 알파벳으로 표현이 된 글자 앞에 달러 표시가 오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F4키를 하나, 둘 눌러서 B 앞에 달러 표시가 오도록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weekday의 값이 1인 경우는 일요일입니다. 이게 왜 일요일이냐면,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1부터 7까지를 요일로 지정을 할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순서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숫자 1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숫자 7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7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 주시고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저는 채우기에서 조금 진한 회색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적용 대상은 출근부 전체를 선택하고 적용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에 색상 표현이 자동으로 되었죠. 이 상태에서 출근 시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출근 시간은 8시가 기본인 걸로 제 나름대로 넣도록 할게요. 물론 출근 시간도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으로 8시가 들어가게 해라 라고 조건부 수식을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8시에 출근해서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퇴근 시간은 17시가 되겠죠. 그러면 17시를 넣어주고 이것도 다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그리고 연장 근로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했다라고 해서 제가 임의대로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근무 시간을 이제 산출을 할 때 보통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고 거기에서 점심 시간을 또 빼야 되겠죠? 그럼 아까 배운 것처럼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이 될 거고 그 값을 뺀 다음에 연장 근로 시간을 더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붙여 넣을게요. 조건부 수식 if 함수를 써서 출근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나오도록 연산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임의대로 주말에 출근을 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주말 출근이 있는 날에도 함수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테두리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는 다 갖춰졌고 출근부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약간 보기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날짜를 넣었을 때 연도와 날짜가 나오는 형태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부는 날짜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2020년 1월 2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표시 형식에서 기타 표시 형식으로 오셔서 사용자 지정으로 온 다음에 저희는 연도가 나와야 되겠죠? 연도 네 자리를 넣어주고 년이라고 넣어준 다음에 월을 넣어주고 출근부라고 쓰고 따옴표를 닫아줄게요. 그랬더니 2020년 1월 출근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2020년 1월이 이미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날짜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날짜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기타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오셔서 dd를 입력해서 따옴표 안에 1을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날짜가 깔끔하게 숫자로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출근 일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근 일수는 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알아볼 건데 출근 시간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출근한 게 되겠죠. 그래서 count a는 빈칸이 아닌 셀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이니까 출근 시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출근 일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연장 근로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연장 근로 부분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연장 근로 시간이 나올 거고요. 주말 근무는 sum if s 함수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sum if s 함수는 sum range, 그러니까 합쳐질 숫자들이 있는 범위를 먼저 선택하는 거니까 근무 시간을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 기준의 목록을 선택하는 거니까 요일이 되겠죠. 요일의 목록을 선택을 해주고 저희가 찾을 값은 토요일이 되겠고 괄호를 닫아준 다음에 더하기 일요일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이것만 일요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시간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기타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지금 시간 부분을 대괄호로 묶어주면 24시간으로 나오죠. 8시간씩 3번이니까 24시간 이렇게 맞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셀 배경색이 자동으로 회색이 들어가도록 변경을 해놨고요. 날짜가 바뀌게 되면 출근부 이름이 바뀌게 변경을 해놨고 출근 일수, 연장 근로, 주말 근무도 자동으로 연산이 되도록 바꿔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월을 한번 1월에서 2월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2020년 2월 출근부로 바뀌었고
2월로 바꾼 셀을 밑으로 쭉 드래그해서 2월달로 전체를 변경을 하면 일요일과 토요일에는 자동으로 셀 배경색이 회색으로 변경되고요. 출근 일수와 연장 근로 시간과 주말 근무 시간도 2월에 맞게 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시간과 날짜에 대한 연상과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히셔서 실무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